일본은 자타가 공인하는 소년 만화 강국이죠. 특히 능력이 뛰어나 일본인 주인공이 세계 대회를 휩쓰는 내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발레 만화 스바루, 피아노 만화 피아노의 숲, 바둑 만화 고스트 바둑왕 등의 작품은 주인공이 굉장한 실력자로 나와 경쟁자들을 이기는 내용이 주된 스토리인데요. 발레와 피아노, 바둑 등 예체능계에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를 가지고 싶은 일본의 소원을 담은 만화들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이 그린 만화 스토리를 현실에서 이루어내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인이라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그리면 한국이 이룬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길래 이런 재미있는 말까지 생긴 걸까요? 일본이 부러워서 땅을 치는 한국의 천재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발레 만화 스바루. 이 만화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주인공 스바루가 부상과 불운을 딛고 국제적인 발레 콩쿠르를 모두 섭렵하는 성장 만화인데요. 최고 권위의 국제대회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격인 그랑프리를 차지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만화대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어린 발레리나가 부상과 불운을 이기고 로잔느 발레 콩쿠르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하는 스토리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일본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주인공은 바로 일본인이 아닌 한국 발레리나 박세은입니다. 박세은은 주인공 스바루와 똑같이 닮은 성장을 보여주며 독감과 두통, 골반 통증 등의 부상을 입고도 로잔 콩쿠르를 우승합니다. 심지어 만화 주인공 스바루는 유명한 발레극 역할인 감자티를 주고 경쟁자를 이기는데 박세은도 로잔 콩쿠르에서 감자티를 아름답게 소화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은 박세은이 우승했던 2007 로잔 국제 콩쿠르에서 코노마이라는 일본인 발레리노가 2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박세은은 만화에 나온 스바루처럼 압도적인 천재성으로 4대 발레 콩쿠르 중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게 됩니다. 천재적인 재능으로 부상을 딛고 세계 발레 콩쿠르를 휩쓰는 주인공. 일본인이 그린 발레 천재는 안타깝게도 한국인인 박세은의 발끝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정상 발레단 중 한 곳인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수석 무용소인 에투알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일본이 만화로 그린 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박세은 발레리나의 앞길이 탄탄대로 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만화 피아노의 숲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피아노 천재인 주인공이 쇼팽 콩쿠르를 아시아 최초로 최연소 우승하는 내용의 만화입니다. 이 만화에는 주인공과 경쟁하는 한국인 피아니스트로 안창우, 안창수라는 쌍둥이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과거 쇼팽 콩쿠르에서 공동 3위를 했던 한국인 피아니스트 임동혁, 임동민 형제가 모티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당한 것은 실제 쇼팽 콩쿠르에서 3위를 했던 한국인 피아니스트를 만화에서는 6위도 못하는 탈락자로 그렸다는 점인데요. 임동혁, 임동민 형제 피아니스트가 실제 3위를 했던 당시 바로 아래인 4위가 일본인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이죠. 만화를 통해 그 분함을 털어내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일본이 그리면 한국이 이룬다는 법칙은 쇼팽 콩쿠르에서도 이어집니다. 쇼팽 콩쿠르라는 말에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바로 한국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입니다.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 중에서도 최고라고 평가하는 쇼팽 콩쿠르. 일본이 꿈에도 그리던 그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에도 한국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심사위원 중 누군가 고의적으로 1점 테러를 했는데도 이겨내고 쟁취한 승리라고 하는데요. 음악 관련 콩쿠르 특성상 가장 앞에 연주하면 불리하다는 점도 뒤집고 결선 첫 번째 연주자였는데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뒤에 연주한 피아니스트들이 조성진의 연주를 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피아노 만화 속에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등장시키면서까지 한국인 피아니스트를 무시하고 어떻게든 이기고 싶었는데 결국 또 한국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을 했으니 속이 많이 탔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고등학생인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60년 역사의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가 되면서 전 세계 클래식계에 한국인 피아니스트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일본의 피아노 만화에서는 조성진과 임윤찬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작품이 나온다고 해도
일본이 그린 것은 또 한국인이 이룰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모든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나라를 빛내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만화인데요. 바로 고스트 바두강입니다. 아주 오랜 과거에 바둑고수가 현대의 어린아이에게 빙의하면서 바둑 천재로 거듭나는 스토리인데요. 그나마 현실을 반영하여 주인공에 필적할 만한 바둑고수인 한국인 고영아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엄청난 실력과 그 실력에 걸맞은 자신감을 가진 캐릭터인데요. 만화 원작자가 밝힌 캐릭터 모델은 방한했을 때 만난 박영훈 구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만화를 본 한국인들 대부분이 고영아의 모델이 이세돌 구단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16살의 어린 나이지만 한국의 10대 프로 기사 중에서 실력이나 성적 면에서 단연 원톱이라고 할 수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 등 캐릭터의 특징이 이세돌의 어린 시절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만화를 그릴 당시에는 이세돌의 전성기가 아니었다고 하니 결국엔 또 일본이 그린 대로 한국이 이루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세돌은 인공지능 바둑 천재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마지막 인간입니다. 알파고와 프로 바둑 기사와의 공식 전적은 총 13전 12승 1패이고, 바둑을 둔 기보를 남긴 대전을 기준으로 하면 총 74전 73승 1패인데요. 알파고에게는 유일한 이 1패를 선사한 주인공이 바로 이세돌이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은 바둑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벤트였고, 당시 일본의 바둑 최강자 이야마 유타 구단은 나도 알파고와 대국을 해보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알파고가 인터넷으로 세계 바둑 기사들과 대결을 할 때 이야마 유타와도 대결을 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알파고는 바둑계를 은퇴했고, 결국 최고의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유일하게 이긴 인간은 우리나라의 이세돌인 것으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세계를 휩쓰는 바둑 천재를 그리고 싶었고, 세계 바둑계 역사에 이름을 새기고 싶었던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질투나고 아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이 전력을 다해 밀어주며 올림픽 금메달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했던 피겨스케이팅 종목 또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불세출의 천재라는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가 나타나며 이루지 못했고, 영국 EPL에서 뛰고 있는 일본 축구 선수들에게 다른 서양 선수들보다 뛰어난 최고의 활약을 원했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하며 일본인들은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인이 꿈꾸면 한국이 이룬다. 우리에게는 재미있는 말이지만 일본은 속이 좀 쓰릴 것 같습니다.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만 이겨도 기분이 좋은 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여러 천재들이 보여주는 활약에 정말 자랑스러우면서 속이 시원해집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예체능 천재들의 좋은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